오늘은 장기화되고 고착화되어 우리의 삶을 여러 방면에서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하여 이야기할까 합니다. 다들 잘 알고 있듯이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의 삶은 예상치 못하고 원치 않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 일상에서부터 문화양식까지 일일이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방면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이런저런 백신이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를 일으키며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확진자 수는 늘고 줄고를 반복하며 우리의 삶에 고착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첨단을 자랑하는 우리 인류의 과학 문명이 아직까지도 감기 바이러스는 정복하지 못했다.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그 어떤 감기 바이러스보다 전염성과 생존성이 높은 바이러스다. 그럼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혁신적인 치료제나 백신 또는 유전자적으로 우리 사람 몸 자체를 한 단계 더 진화시키기 전에는 다른 감기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인류와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아직까지 현실적인 확실한 해결책이 없는 한 아마도 앞으로는 일반 감기 바이러스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공존을 일상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제가 작년 코로나 발생 초기에 올렸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5명이 정원인 엘리베이터에 8명이 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사태는 시기와 형태, 방법을 달리할 뿐 언젠가는 우리 인류가 필연적으로 맞이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50억이 넘어갈 때 이미 인류의 위기를 예견한 전문가들이 적지 않았는데 80억이 다 된 지금 코로나 사태는 인류의 편리와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 행했던 스스로가 뿌려놓은 재앙의 씨앗이 그저 첫싹을 틔운 시작에 불과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길지 않는 수십 년 안에 석유를 비롯한 화석 연료들은 고갈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철강석을 비롯해 많은 자원들 또한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쓰고 있는 도시가스도 석유화학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상품들, 플라스틱, 합성섬유, 화학약품, 제약, 도료, 비닐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세계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국가의 국민들이 문명의 위기와 거대 기업의 마케팅에 잠식당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선진국, 후진국이라고 불리던 시절 소수의 선진국만이 누리던 일부의 것들을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부터 스마트폰까지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을 거의 대다수의 국가들의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자원과 재료들을 80억에 육박한 인류가 계획과 절제 없이 경쟁적으로 생산하고 의무처럼 마구 사용하고 있으니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한된 면적에 인구가 늘어나니 도시화는 불가피하고 아파트나 빌딩 같은 작은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성 높은 바이러스가 살기에
점점 더 좋은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용한 화석 연료로 인해 미세먼지를 비롯해 기후변화와 같은 인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또 다른 재앙이 잉태되고 있습니다. 이미 공기청정기는 생활 필수 가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과 남극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조금씩 상승하여 세계 각지에서는 물에 잠기고 있는 해안 도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 보면 우리나라 부산이나 인천공항도 2030년 정도가 되면 바다의 만조와 겹치는 때에 물에 잠기기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전문가의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끼고 사는 나라들은 벌써 도시 침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는 이미 수중물막이를 설치하고 있고, 미국 뉴욕은 거대한 섬을 따라 방호벽을 둘러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부산도 해수면 상승을 대비하기 위해 해상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에 잠기고 있는 곳이 생기는가 하면 또 어떤 곳은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매년 3,500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서울 면적의 6배만큼의 토지가 매년 사막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막화는 급격한 공업화와 함께 미세먼지와 황사의 결정적인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몽골 역시 심각한 사막화를 겪고 있는데, 실제로 1990년대까지 몽골 전체의 면적의 40%를 차지하던 사막은 최근 78%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중동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쪽의 사막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선진국 가운데서는 미국, 호주, 스페인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1년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육지 면적 1억 4,900만 제곱킬로미터 중 3분의 1인 5,200만 제곱킬로미터에서 사막화가 진행되었고, 매년 서울 면적의 100배인 6만 제곱킬로미터가 사막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로 그곳에서 더 이상은 살 수가 없어 생기는 난민을 환경난민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그 숫자 또한 매년 수백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코로나는 인류를 위협하는 일들 가운데 그저 작은 불꽃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우려의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인류 전체를 놓고 보면 바람직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의 초원에 살고 있는 초식 동물들도 먹이가 풍부해지는 우기에는 번식을 하고, 생존이 어려워지는 건기에는 번식을 자제합니다. 생각할 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는 동물도 그러한 순리를 따라가는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 또한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지금까지 경제적 이익과 편리,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조화와 공생은 뒷전으로 미루고 개발과 경쟁, 기술 발전만을 꾀하며 너무 많은 것을 탐했고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며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기업은 더 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더욱더 소비를 부추기고 있으며, 많은 대중들은 그것의 문제점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 흐름에 쓸려가고 있습니다. 일견 우리 인류가 더 잘 살려고 노력한 일들이지만, 그 노력에서 조화와 공생보다 편리와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지구가 망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여러 재앙들이 잉태되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무엇보다 경제가 많이 어려워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별로 공감이 가지는 않겠지만 지금만큼 풍족한 시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최근 수십 년간 급속한 발전만을 이어오던 패턴에서 뒤로 퇴보하는 듯 하니까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삶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 3,600번이 넘는 외침과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살아나간 시절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렵다, 힘들다고 하지만 그동안 누리던 편리한 삶의 미련을 떨치고 건기에 접어든 아프리카의 초식동물처럼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상황에 맞춰 절제하며 살아가면 또 그런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네 삶은 늘 흥망성쇠가 반복되고 오래도록 지속될 것 같은 이번 생도 그리 오래지 않아 우주의 법칙을 따라 곧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풍족하게 누렸던 인생 수업이 끝났으니 절제와 조화의 인생 수업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맞이한 이 시대의 어려움마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려는 우주의 의지입니다.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여 일으키는 그런 의지가 아닙니다. 원인에 따른 결과로서 행해지는 그러한 의지입니다. 기후변화와 바이러스와 그로 인한 이런저런 생활고마저도 모두 우주의 법칙에 따른 것입니다. 그것을 종교적으로 표현하자면 신이 내리는 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잘 산다 함은 부유하게 떵떵거리며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흐름과 순리에 따라 거스르지 않고 변화된 세상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평만 하지 않고 타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으며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빠지지 않고 주어진 삶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찾고 묵묵히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완전하게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기를 기대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할 때입니다.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을 사람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태풍에 어떻게 대처할지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비바람을 원망하고 비난하며 휩쓸려가는 어리석음을 선택할 것인가? 그 비바람 속에서도 살아갈 방법을 찾는 지혜로움을 선택할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한다면 코로나가 영원히 종식되지 않는다 해도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발생하는 사망자 중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교통사고가 무서워서 우리는 차를 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차를 잘 타고 다닙니다. 그렇듯 코로나도 곧 그렇게 여겨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문제는 사회와 매스컴, 우리의 인식이 문제를 더 부풀리고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지 현실 그 자체는 우리 인류가 맞이한 여러 가지 대단한 위협들 중에 작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제가 의사도 아니고 저명한 과학자도 아닌 보통 사람이지만 역사가 남긴 자료와 흘러가는 추이로 봤을 때 이번 코로나는 다른 감기 바이러스처럼 우리 인류와 함께
계속 공존하며 존재할 것입니다. 감기는 계절에 상관없이 급격한 체온 저하나 가로와 같이 우리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발생한다는 것. 매년 겨울이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지만 독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한때 심각하게 생각했던 메르스나 사스가 코로나가 부각되면서 우리에게 잊혀졌지만 아직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까지도 감기에는 확실한 치료제가 없다는 것. 그 밖에도 지속적으로 변이되고 있는 바이러스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코로나 종식으로 기존에 누리던 것들을 기대하는 것보다 이제는 코로나 시대를 일상이라고 받아들이고 우리는 코로나 종식으로 기존에 누리던 삶으로 돌아가는 것에 집착하고 기대하기보다 이제는 코로나 시대는 일상이라고 받아들이고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며 살아갈지를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스스로를 돕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힐링 가족 여러분들은 앞으로 일어나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여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으로 늘 여여하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언제나 마음의 평화를 선택합니다. 오늘도 나와 당신이 평온하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